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우리의 뇌리를 탁 치게 만드는 흥미로운 사고 실험 하나를 깊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 2023년 넥서스 컨퍼런스에서 제기된 이야기인데요. 우리 현대 사회가 직면한 현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아주 날카로우면서도 매력적인 통찰을 던져줍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도 정신병원이 있다면 어떨까요? 일명 불안한 영혼들을 위한 요양원이라고 불리는 천국의 한 아름다운 장미정원에서 그 유명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와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우연히 마주쳐 친구가 됩니다. 정말 기발한 설정이지 않나요? 첫 번째 섹션, 비슷한 영혼, 상반된 견해입니다. 사후 세계에서 만난 이 두 사람, 서구 문화의 운명을 두고 본격적인 논쟁을 벌이기에 앞서서 서로에게 진짜 놀라운 공통점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사실 이 두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닮아 있어요. 둘 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꽉 막힌 전통 제도는 거부한 아웃사이더였고요. 평생 지독한 광기랑 싸웠잖아요. 게다가 살아생전에는 철저하게 외면당하다가 세상을 떠난 후에야 비로소 엄청난 명성을 얻었다는 점도 똑같죠. 자, 두 번째 섹션, 니체의 허무주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깊은 공감대가 있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두 사람의 시선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먼저 니체가 아주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현실을 꼬집으면서 논쟁의 포문을 엽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문장 중 하나죠. 신은 죽었다. 니체의 이 핵심 주장은 단순한 도발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지탱해주던 절대적인 가치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현대사회가 거대한 영적인 진공 상태, 그러니까 텅 빈 상태에 빠졌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해버렸는지 설명하는데요. 과거 인류가 신성하고 절대적인 선과 진리를 추구하던 신인간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의 힘이나 기술만을 숭배하면서 각자 자기 입맛에 맞는 주관적인 규칙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인간-신의 시대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니체가 예측한 허무주의 시대의 모습을 한번 찬찬히 볼까요? 예술과 영감을 상징하던 뮤즈가 쫓겨난 자리에는 가벼운 오락거리들만 남았고 돈과 폭력이 숭배받고 영혼 없는 관료주의가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질보다는 오직 숫자로 증명되는 양만이 최고로 대우받잖아요. 와, 이거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마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를 그대로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허무주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진정한 의미가 다 사라져버린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저 존재한다는 것 자체의 고통을 잊어보려고 값싼 대체물들만 맹목적으로 소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니체는 우리가 결국 이런 소외된 무리, 즉 영혼 없는 군중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경외하던 예술마저 죽어버렸다고 그는 못 박습니다. 한때는 신성함과 인류의 위대한 이상을 담고 있던 웅장한 대성당이라 박물관들, 이제는 어떠냐는 거죠. 영혼이나 본래의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관광객들이 우르르 몰려와 셔터만 찰칵찰칵 누르고 떠나는 거대한 죽음 무덤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세 번째 섹션, 반 고흐의 희망의 우울입니다. 니체의 이 날카롭고 냉소적인 독서를 묵묵히 듣고 있던 반 고흐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그리고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죠. 반 고흐는 니체가 말하는 세상의 타락이나 고통을 굳이 부정하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가 지독한 가난과 광기를 겪어봤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언제나 상상력의 힘으로부터 그리고 상상력의 힘을 위해 살아왔다고요. 렘브란트의 그림이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같은 진짜 위대한 예술은 이렇게 죽어가는 현실 속에서도 실제로 생명을 창조하고 의미를 불어넣는다고 굳게 믿은 겁니다. 이 두 거장의 세계관이 완벽하게 대비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니체는 세상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차갑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두운 현실 감각에 닻을 내리고 있죠. 반면에 반 고흐는 예술과 상상력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앞으로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추구하는 희망찬 가능성 감각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반 고흐는 니체에게 오래된 전설 하나를 들려줘요.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해야 했던 두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쾌락이나 물질적인 부, 좀 더 편하고 쉬운 길을 좇는 황금을 쥔 형제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좀 고통스럽고 험난하더라도 문화적 깊이와 양심,
이성을 지키려는 책을 쥔 형제의 길을 갈 것인가? 결국 우리 사회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내려야 할 선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이 반고흐가 내린 아주 아름다운 결론입니다. 나는 슬픔과 마비로 이끄는 절망의 우울 대신 애쓰고 탐구하는 희망의 우울을 선택했다. 삶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참 고통스럽다는 걸 뼈저리게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을 들고 캔버스에 색을 칠하면서 적극적으로 희망을 창조해내겠다고 굳게 다짐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도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죠. 서구 문명, 아니 더 넓게 봐서 우리 인류의 미래에 대해 과연 누구의 말이 옳았을까요? 냉철한 니체의 현실 감각인가요? 아니면 반고흐의 가슴 뛰는 가능성 감각인가요? 혼란스러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꼭 한번 던져봐야 할 아주 거대한 질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섹션. 무덤인가 보물창고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두 거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이 천국의 장미정원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깜짝 손님이 등장합니다. 바로 20세기 러시아가 낳은 전설적인 영화 감독이자 영적 진보를 옹호했던 안드레이 타르코브스키가 대화를 듣고 다가온 건데요. 그는 니체의 그 어둡고 허무주의적인 예측들이 20세기 역사 속에서 진짜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실현되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국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반고흐가 그토록 끈질기게 붙잡았던 희망뿐이라는 걸 확실하게 못 박아줍니다. 타라코프스키는 두 사람에게 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의 심오한 시 한 구절을 들려줍니다. 내가 무덤이 될지 보물이 될지 입을 열지 침묵할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이다. 그러니까 박물관이나 위대한 예술 작품 같은 문화적 유산들이 진짜 생명력을 가질지 말지는 그걸 대하는 우리 자신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뜻이죠. 사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2023년 넥서스 컨퍼런스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반고흐 미술관 50주년, 그리고 이 넥서스 연구소 30주년이라는 아주 뜻깊은 해를 맞아서 세계의 지성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런 허무주의 시대에 휴머니즘을 보존하는 이 거대한 기관들이 과연 존재할 권리가 있는가? 라는 아주 뼈아픈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요. 이 질문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문화기관들을 똑바로 쳐다보게 만듭니다. 우리 혹시 그저 죽어버린 예술품들을 무덤 속에 예쁘게 박제해놓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니체가 말한 대로 이렇게 삭막해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 문화를 적극적으로 써먹는 진짜 보물창고를 만들어가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문명의 미래가 걸린 갈림길에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안락하고 달콤한 황금인가요? 아니면 끊임없는 투쟁이 필요한 책인가요? 깊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